한국인들의 미친 속도에 전 세계인들이 경악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문화재청의 장루이 뒤발입니다. 제가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 프로젝트의 실무 책임자를 맡게 된 건 2019년 4월 15일, 그 끔찍한 화재가 일어난 직후였어요. 지금도 그날의 기억은 선명합니다. 800년 역사의 노트르담이 불길에 휩싸인 모습을 지켜보던 파리 시민들의 눈물, 붕괴된 첨탑, 그리고 잔해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예수의 가시관, 그 모든 장면이 제 마음속에 각인되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노트르담을 원래 모습 그대로 복원하겠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프랑스의 행정체계는 문화재 복원에 있어서 너무나 비효율적이었거든요. 복원 계획을 세우는 데만 9개월이 걸렸고 부처 간 협의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문화부, 교육부, 종교청, 파리시청, 각기 다른 의견과 절차들이 복원 작업을 지연시켰어요. 이게 언제 끝날까요? 뒤발씨. 매일 같이 들려오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는 답변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시작될 줄 알았던 실제 복원 작업은 3개월이 지나도록 시작조차 못했으니까요. 그저 잔해를 정리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작업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복원은 요원한 상태였죠.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할 때마다 빗물이 새는 임시 지붕으로 덮인 노트르담의 모습을 보는 것은 제게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쏟아지는 후원금과 지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질적인 처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파리 시민들의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저는 과감한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해외의 성공적인 문화재 복원 사례를 연구하고 그 기술과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내용이었죠. 제 제안서는 부서장의 책상에서 시작해 부처 간 이동을 거쳐 최종 승인까지 무려 5개월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제가 쫓아다니며 독촉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뒤발, 당신 제안은 승인되었소. 하지만 예산은 제한적이니 유럽 내에서만 조사하시오. 문화부 장관의 이 한마디는 제게 작은 승리였지만 동시에 또 다른 제약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유럽 외의 지역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일단은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죠. 승인을 받고 저는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독일의 드레스덴 성당, 이탈리아의 바티칸, 영국의 윈저성, 유럽 전역의 문화재 복원 현장을 방문했죠. 하지만 제가 본 것은 프랑스와 크게 다르지 않은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복잡한 서류 절차, 부처 간 갈등, 예산 문제로 복원 작업이 지연되고 있었어요. 드레스덴 성당의 복원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소. 빠른 해결책은 없어요. 한 달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파리로 돌아온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노트르담은 여전히 비닐 덮개로 가려진 채 방치되어 있었으니까요. 그 상황에서 주변 동료들의 체념적인 태도는 더욱 제 의욕을 꺾었습니다. 뒤발, 너무 조급해하지 마. 이건 우리 행정체계의 방식이야. 빨리 가려고 하면 오히려 더 오래 걸릴 뿐이야. 부서장의 이 말은 제게 더 큰 실망을 안겨줬어요. 마치 모든 사람들이 이 비효율적인 시스템에 이미 굴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사무실에 홀로 남아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이었습니다. 문득 아시아의 문화재 복원 사례를 검색해봤어요. 유럽을 넘어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한 기사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숭례문 화재 복구, 한국의 전통과 첨단 기술의 만남. 2008년 화재로 소실된 한국의 국보 제1호 숭례문이 5년 만에 완벽하게 복원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숭례문이라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지만 그 복원 과정에 관한 내용은 저를 깊이 매료시켰어요. 전통 기법과 현대 기술을 결합한 복원 방식, 철저한 고증, 그리고 무엇보다 효율적인 행정 처리가 눈에 띄었죠. 밤을 새워가며 한국의 문화재 복원 사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경주의 고대 유적 발굴부터 궁궐 복원까지. 놀랍게도 한국은 수많은 전쟁과 화재, 자연재해를 겪으면서도 문화재를 훌륭하게 보존하고 복원해왔더군요. 특히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많은 문화재가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밀한 고증과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원형을 되찾아낸 사례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찾던 해답일지도 모른다.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재 복원 시스템과 기술을 노트르담 복원에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지연된 일정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즉시 한국 방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서 회의에서 한국 방문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팀원들은 제 제안을 의아하게 여겼죠. 한국이요? 아시아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유럽에서도 충분한 사례를 찾을 수 있을 텐데요. 마리 부국장의 의문은 다른 팀원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프랑스 문화계에는 여전히 유럽 중심적 사고가 강했고 아시아의 문화재 복원 기술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밤새 조사한 자료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빔 프로젝터에 띄워진 PPT 화면에는 숭례문 화재 전후 사진과 복원 과정이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2008년 방화로 인해 거의 전소된 숭례문이 단 5년 만에 완벽하게 복원된 모습은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들었어요. 이건 정말 놀랍군요. 그런데 이걸 노트르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동양과 서양의 건축 양식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피에르의 질문에 저는 준비해둔 자료를 더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이 자국의 문화재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이라크의 바빌론 유적 등 세계 각국의 문화재 복원에도 참여해온 사례들이었죠. 특히 첨단 3D 스캐닝 기술과 구조 안정화 방법론은 노트르담 복원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행정 시스템입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문화재 복원 과정에서 부처 간 협업이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체 없이 의사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기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부서장인 앙투안이 말했습니다. 자료 자체는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문화부가 예산을 승인할까요? 이미 유럽 방문에 예산을 쓴 상태인데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프랑스 문화부는 이미 유럽 방문에 예산을 쓴 상태였고 아시아 방문은 계획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서장을 설득하고 문화부 장관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고 심지어 개인 휴가를 일부 포기하는 조건으로 해서라도 한국 방문을 추진했죠. 부서장님, 이번 기회를 놓치면 노트르담 복원은 계속 미루어질 겁니다. 제 휴가 일수를 사용해서라도 한국을 방문하겠습니다. 비용도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침내 제 열정이 부서장을 움직였고 그는 문화부에 특별 요청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2달의 행정 전쟁 끝에 드디어 저희 팀은 한국 방문 허가를 받았습니다. 2019년 11월, 저와 건축 전문가 2명, 그리고 행정 담당자 1명, 총 4명이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파리에서 인천까지의 비행은 긴 여정이었지만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내에서도 저는 한국의 문화재 복원 사례들을 계속 연구했고 방문할 곳들의 리스트를 점검했죠. 팀원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점차 이 여행의 가치에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여행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 건축 전문가 클로드가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여준 자료들을 더 살펴보니 정말 배울 게 많을 것 같아. 특히 화재 후 구조 안정화 기술은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니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입국 과정에서 마주한 첨단 시스템은 파리 샤를드골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3D 안면인식 스캐너가 순식간에 여권 정보를 확인하더니 몇 초 만에 입국 허가가 떨어졌죠. 파리라면 최소 30분은 기다려야 할 절차가 단 3분 만에 끝났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저희를 맞이해준 한국문화재청 담당자 이현우 과장님의 정확한 시간 관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약속 시간 정각에 나타난 그는 완벽한 프랑스어로 저희를 맞이했고 이미 세세한 일정표와 자료집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이게 한국의 평범한 일상인가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네. 뒤발 선생님, 한국에서는 시간이 곧 자원이라고 생각해서 행정 절차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특히 문화재 관련 업무는 더욱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날 오후, 저희는 곧바로 서울의 숭례문으로 향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웅장한 목조 건축물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뛰었어요. 2008년 화재로 거의 전소되었다는 이 건물이 지금은 전혀 흔적 없이 완벽하게 복원되어 있었으니까요. 화재 당시 소실된 부분은 어디인가요? 새로 복원된 목재와 원래 있던 목재를 구분하기가 어렵네요. 이현우 과장님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3가지 원칙을 가지고 복원했습니다. 첫째, 화재 전 모습 그대로 복구하되 기존 부재를 최대한 재사용하는 것. 둘째, 전통 기법과 도구를 사용한 전통 방식으로의 복구. 셋째, 철저한 고증과 발굴을 통한 일제강점기 이전의 원형 복구죠. 숭례문 내부로 들어가자
저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천장에 설치된 첨단 화재, 감지 시스템과 방화 설비들이 전통 건축물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 기술적 융합은 프랑스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문화재의 원형 보존과 현대적 안전 설비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는데 수년을 소비하곤 했으니까요. 저희는 화재 이후 모든 목조 문화재에 이런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이현우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물론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전통 건축물의 외관을 해친다는 비판도 있었죠. 하지만 문화재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결국 보이지 않는 곳에 최대한 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날 저녁, 문화재청에서 마련해준 회의실에서 저희는 한국의 문화재 관리 시스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자료 공유 시스템, 부처 간 협업 플랫폼, 그리고 빠른 의사결정 구조는 정말 놀라웠어요. 1시간짜리 회의에서 저는 프랑스에서 몇 달 동안 고민했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찾았어. 우리가 그토록 찾던 효율적인 시스템을. 제 동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호텔 로비에서 우리는 밤늦게까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으로 노트르담 복원의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 일행은 경주로 향하는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에서 경주까지 300km가 넘는 거리를 단 2시간 만에 주파하는 고속열차의 속도에 또 한 번 놀랐죠. 프랑스의 TGV를 타본 경험이 있어서 고속철도 자체는 낯설지 않았지만 열차 내부의 최신 설비와 정확한 시간 관리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KTX는 프랑스 기술을 도입하여 만든 것이지만 운영 체계와 정시성은 한국만의 것이죠. 이현우 과장님이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연율이 10초 이내라는 점이 저희의 자부심입니다. 열차 안에서도 저희는 쉬지 않고 한국의 문화재 복원 사례들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한국의 디지털 헤리티지 개념이었어요. 모든 중요 문화재를 3D 스캔하여 디지털로 보존하고 이를 복원과 연구에 활용한다는 아이디어였죠. 이 기술이 노트르담 복원에 적용된다면 얼마나 효율적일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경주행 KTX에 타기 직전 제 여권이 사라진 겁니다. 아마도 호텔 로비에서 체크아웃할 때 떨어뜨린 모양이었죠. 프랑스였다면 여권 분실은 정말 큰 문제가 됐을 겁니다. 최소 몇 주는 발급받는데 시간이 걸리고 모든 일정이 취소되었을 테니까요. 이런 어떡하죠? 경주 일정을 다 취소해야 할까요?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벌써 프랑스에서의 비슷한 경험이 떠올랐어요. 3년 전 마르세유에서 한 외국인 학자가 여권을 분실했을 때 임시 여권을 발급받기까지 무려 2주가 걸렸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현우 과장님은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빨리 해결해 드릴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고 바로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번갈아가며 상황을 설명하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KTX 출발을 30분 앞두고 저희는 서울역 근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이미 담당 경찰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현우 과장님이 미리 상황을 알려준 덕분이었죠. 간단한 신고 내용을 작성하고 지문을 찍는데 그 과정이 단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경찰관은 분실 신고 확인서를 출력해주며 이제 프랑스 대사관으로 가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해 주셨죠. 서울의 프랑스 대사관. 솔직히 저는 대사관에서도 최소 하루는 기다려야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사관에 도착하자 담당 영사가 이미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현우 과장님이 미리 연락을 취해놓은 덕분이었죠. 뒤발씨, 문화재청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임시여권 발급 준비해뒀으니 서류만 작성해주세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프랑스 대사관이 파리의 관공서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니. 단 1시간 만에 모든 수속이 끝났고 임시여권이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마치 한국의 행정 시스템이 프랑스 대사관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았어요. 이게 한국에서는 일상적인 일인가요? 경주행 KTX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이현우 과장님께 물었습니다. 네, 저희는 국민신문고라는 시스템을 통해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어요. 민원이 접수되면 반드시 법정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 절차는 가능한 한 디지털화하고 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행정 처리가 지연되는 것이 당연시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미약했거든요. 반면 한국은 행정 서비스를 일종의 제품으로 보고 그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당초 계획보다 2시간 늦게 경주행 KTX를 탔지만 일정에 큰 차질 없이 경주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였다면 아마도 여권 분실로 전체 일정이 취소됐을 테지만 한국에서는 신속한 행정 처리 덕분에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죠. 경주에 도착하자 저희를 맞이한 것은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신라의 고도였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 천마총과 첨성대, 그 웅장한 문화유산들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문화재 보존 기술에 감탄했어요. 특히 불국사의 석조 건축물들은 지진과 전쟁, 풍화작용에도 불구하고 100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희 조상들은 지진에 강한 건축 기술을 이미 1000년 전에 개발했습니다. 경주문화재연구소의 김민준 소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불국사 석탑의 기단부에는 지진 충격을 흡수하는 특별한 구조가 숨겨져 있죠. 이런 전통 기술을 현대 건축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발굴 현장이었습니다. 경주 월성 발굴 현장에서 저는 첨단 기술과 전통 방식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드론과 3D 스캐너를 이용한 정밀 측량, 레이저 기술을 활용한 유물 세척, VR 기술을 이용한 복원 시뮬레이션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발굴부터 복원, 전시까지 모든 과정을 디지털 트윈 기술로 관리합니다. 김민준 소장님이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실제 발굴 전에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발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예측하죠. 그래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노트르담 복원에 필요한 접근법이었습니다. 철저한 데이터 관리, 첨단 기술의 활용, 그리고 무엇보다 효율적인 행정 처리.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경주에서의 첫날 일정을 마치고 전통 한옥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팀원들과 오늘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방문에 회의적이었던 그들도 이제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죠. 귀발, 당신이 옳았어요. 건축 전문가 클로드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배울 것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디지털 트윈 기술은 노트르담 복원에 당장 도입해야 할 것 같아요. 행정 담당자 소피도 깊이 감명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면 우리 행정 시스템도 완전히 개혁해야겠어요. 이렇게 효율적인 방식이 가능하다는 걸 직접 보니 우리의 관료주의적 방식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날 밤 한옥의 정갈한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노트르담 복원은 단순히 건물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래된 시스템을 개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해. 그리고 그 개혁의 모델로 한국의 사례가 완벽하게 부합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경주에서의 둘째 날, 저희는 월성 발굴 현장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심층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국문화재청은 모든 발굴 과정을 디지털 헤리티지 플랫폼이라는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었어요. 발굴 단계별로 발견된 유물의 위치, 상태, 추정 연대까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공유됐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는 점입니다. 문화재연구소의 데이터 관리팀장인 박지원 박사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유물이 발견되면 즉시 3D 스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발굴 현장에서 바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죠.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발굴 현장의 데이터가 연구소로 전달되는 데만 몇 주가 걸리고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달이 더 소요되곤 했거든요. 그 사이에 현장 상황은 계속 변하고 결국 추가 발굴이 필요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죠.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이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저희가 실패한 사례도 모두 기록한다는 거예요. 김민준 소장님이 추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2008년 숭례문 화재 당시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점, 소방 설비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 등 모든 문제점을 데이터베이스화했죠. 그래서 이후의 문화재 관리에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실패를 감추려는 경향이 있었어요. 노트르담 화재 당시에도 초기 대응의 문제점들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같은 실수가 다른 문화재에서도 반복될 위험이 있었죠. 우리도 이런 솔직함이 필요해. 제 동료 피에르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기록이야말로 문화재 보존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저희는 경주 인근의 양동마을로 이동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마을로 수백 년 된 한옥들이 아직도 사람들이 실제 거주하는 생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죠. 이곳에서 저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문화재 보존과 현대적 생활의 조화입니다. 이현우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문화재를 박물관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로 유지하는 것이 저희 철학입니다. 그래서 전통 가옥에 현대적 설비를 최소한으로 도입하되 외관과 구조는 철저히 보존하고 있죠. 이것은 노트르담 복원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노트르담은 단순한 역사적 건물이 아니라 여전히 종교 의식이 열리고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살아있는 공간이니까요. 어떻게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기능성을 갖출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양동마을에서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점심 식사는 현지 전통 음식점에서 했는데 여기서도 저는 한국의 효율성을 체험했습니다. 복잡한 주문 과정 없이 태블릿으로 메뉴를 선택하자 15분 만에 모든 음식이 테이블에 세팅되었고 결제도 테이블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이루어졌어요. 프랑스 식당에서 흔히 경험하는 긴 대기 시간과 복잡한 결제 과정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한국의 모든 것이 이렇게 효율적인가요? 저는 새삼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술과 시스템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저희 사회의 중요한 가치죠. 이현우 과장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특히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어요. 빨리빨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것이 때로는 단점이 되기도 하지만 문화재 복원같이 시급한 사안에서는 큰 장점이 됩니다. 오후에는 발굴된 유물을 복원하는 국립경주박물관 보존과학실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첨단 장비들이 즐비한 실험실에서 전통 방식과 현대 기술이 절묘하게 결합된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도자기는 1000개가 넘는 파편으로 발견됐어요. 보존과학실의 박지연 연구원이 완벽하게 복원된 청자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복원에 1년 이상 걸렸을 텐데 3D 스캐닝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단 한 달 만에 복원했죠. 연구원은 복원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모든 파편을 3D 스캔한 후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가장 정확하게 맞는 조합을 찾아내는 과정이었어요. 이렇게 가상으로 완성된 모델을 바탕으로 실제 파편들을 조립하니 시행착오가 최소화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이라면 노트르담의 스테인드 글라스도 복원할 수 있겠네요.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화재로 파손된 노트르담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수천 개의 조각으로 흩어져 있었고 복원 전문가들은 몇 년이 걸릴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기술을 도입한다면 그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입니다. 사실 저희는 이미 몇몇 유럽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면 즉시 이 기술의 도입을 추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박물관 투어를 마친 후 저희는 경주 시내의 첨성대로 이동했습니다. 7세기에 건립된 이 천문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소 중 하나로 1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첨성대가 이렇게 오랜 기간 보존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과학적 설계와 정기적인 관리가 핵심이었습니다. 김민준 소장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첨성대는 지진에 강한 구조로 설계되었고 조선시대부터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는 디지털 센서를 통해 미세한 변화까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첨성대에 설치된 각종 센서의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울기, 진동, 온습도 등 다양한 환경 요소가 실시간으로 측정되고 있었고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알림이 간다고 했죠. 이런 시스템을 노트르담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희망에 차서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사실 더 복잡한 건축물일수록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이 더 중요합니다. 노트르담 같은 대형 성당은 구조적 변화가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감지하기 어려운 미세한 변화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날 저녁, 경주의 전통 한옥 숙소로 돌아온 저희 일행은 배가 고팠지만 이미 식당들이 문을 닫은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가이드가 제안한 해결책은 배달 앱이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숙소까지 배달해준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실제로 앱을 통해 치킨과 피자를 주문하자 단 30분 만에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서비스였어요. 배달원은 정확한 위치를 찾아와 친절하게 음식을 전달해 주었고
결제까지 모바일로 간편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은 문화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주는군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신속함과 정확성이 문화재 관리에도 적용되니 당연히 빠른 성과를 낼 수밖에 없겠네요. 치킨을 먹으며 저희 팀은 오늘 본 것들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디지털 센서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즉시 노트르담에 적용해야 할 기술이라는 데 모두가 동의했어요. 아직도 구조적 안정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노트르담에는 더욱 중요한 기술이었으니까요. 프랑스로 돌아가면 이 모든 것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문화부에 제출해야겠어요. 행정 담당자 소피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는 건 어렵겠지만 핵심 요소들은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이틀 만에 저희는 프랑스에서 몇 년 동안 고민했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은 것 같았어요. 이제 남은 것은 이 해답들을 어떻게 프랑스의 현실에 맞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과제였습니다. 경주에서의 마지막 날, 저희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헤리티지 전시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VR과 AR 기술을 활용해 신라 시대의 모습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었어요. 관람객들은 VR 고글을 쓰고 1000년 전 경주의 황룡사 구층목탑을 직접 걸어다니며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인 접근법이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방문객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문화재를 체험할 수 있다니. 전시관 담당자인 정현수 팀장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황룡사 구층목탑은 13세기에 소실되어 지금은 기단부만 남아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역사 기록과 고고학적 발굴 자료를 바탕으로 가상 복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복원에 엄청난 비용이 들거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도 문화유산을 경험할 수 있죠. 제가 VR 고글을 쓰고 체험해보니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100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생생한 느낌이었어요. 황룡사 구층목탑의 웅장한 내부, 당시 승려들의 생활 모습, 심지어 목재의 질감까지 섬세하게 재현되어 있었죠. 이런 기술을 노트르담에 적용한다면 복원 전의 모습과 후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제 아이디어를 한국 측 담당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이죠. 실제로 저희는 이미 몇몇 해외 문화재 디지털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요. 노트르담이라면 더욱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정현수 팀장은 이어서 더욱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노트르담 화재 직후에 공개된 3D 스캔 데이터를 바탕으로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관심 있으시다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노트르담의 3D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화재 전의 모습이 완벽하게 재현되어 있었고 심지어 화재로 인한 손상 부위와 복원이 필요한 지점까지 색상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건 놀랍습니다. 우리가 파리에서 몇 달 동안 분석했던 내용을 이미 완성해 놓으셨군요.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 이건 단순한 시뮬레이션에 불과해요. 실제 복원 계획을 세우려면 훨씬 더 정밀한 데이터가 필요하죠.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만들어 놓았어요. 그의 겸손한 답변이 오히려 한국의 기술력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전시관 방문을 마친 후 저희는 경주 인근의 역사문화환경 복원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왜곡되고 파괴된 신라 왕궁의 원형을 복원하는 프로젝트 현장이었어요.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단순히 건물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함께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현장 책임자인 최태영 단장이 설명했습니다. 문화재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주변 환경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노트르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성당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 광장, 세느강과의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죠. 이 말은 저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팀은 노트르담 건물 자체의 복원에만 집중했지 대성당이 파리 도시 경관에서 갖는 의미와 주변 환경과의 조화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최태영 단장의 지적은 복원 프로젝트의 시야를 넓혀주는 소중한 조언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한국의 목조 건축물 화재 방지 시스템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은 2008년 숭례문 화재 이후 모든 목조 문화재의 첨단 화재 감지 및 진압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무인 드론 소방 시스템이었어요. 자동 감시 시스템이 24시간 문화재 주변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드론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초기 진화를 수행합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도착하기 전 귀중한 첫 5분을 확보하는 것이 화재 진압의 핵심이거든요. 저는 노트르담 화재가 초기 대응의 지연으로 더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첨탑의 붕괴는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복원될 노트르담에는 반드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이 기술을 프랑스에 도입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저는 현실적인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역사적 건축물의 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희도 처음에는 전통 미관 vs 안전이라는 딜레마가 있었지만 결국 안전이 우선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문화재의 원형 보존이 거의 절대적인 가치로 여겨지고 현대적 설비의 도입에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노트르담 화재 후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변화했으니 이제는 안전을 위한 현대화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경주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저희는 KTX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지난 3일간의 경험을 정리하며 노트북에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에서 발견한 기술적, 행정적 혁신들을 어떻게 프랑스에 도입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죠. 서울로 돌아온 저의 일행은 마지막 일정으로 문화재청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의 모든 국보급 문화재가 3D 스캔되어 디지털 아카이브로 보존되고 있었어요.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에 대비해 언제든지 원본과 똑같이 복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둔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센터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든 문화재의 물리적 특성을 디지털로 완벽하게 복제해두는 거죠. 노트르담 대성당도 이런 방식으로 디지털화해 두셨다면 복원이 훨씬 수월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19년 화재 당시 노트르담에 정확한 3D 데이터가 있었다면 지금쯤 복원은 훨씬 진척되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늦게라도 이런 기술을 도입한다면 앞으로의 복원 과정은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기술과 노하우를 기꺼이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 과장님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지만 문화재 보존 분야에서의 협력은 더욱 의미가 깊을 것 같아요. 노트르담은 프랑스만의 것이 아니라 인류 모두의 소중한 유산이니까요. 그날 저녁 서울의 호텔 라운지에서 저희 팀은 한국문화재청 관계자들과 함께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한국 측은 노트르담 복원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전문가 파견을 제안했고 저희도 큰 관심을 보였죠. 우리가 배운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문화재를 바라보는 시각과 접근 방식입니다. 저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방법, 효율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노트르담 복원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아침 프랑스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이미 파리에서의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문화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한국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의 행정 시스템을 개혁하는 일. 쉽지 않은 도전이겠지만 이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희망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이현우 과장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프랑스에 한국의 시스템과 기술을 소개하는 것이 제 사명이 되었습니다. 노트르담이 다시 태어날 때 그 성공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을 거예요. 이현우 과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문화재 보존은 국경이 없는 일입니다. 저희도 많은 것을 유럽에서 배웠고 이제 그것을 다시 나누는 것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길 바랍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은 단순히 노트르담 복원을 위한 기술적 해법을 넘어 프랑스의 문화재 보존, 철학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었어요. 이제 저에게는 그 경험을 현실로 만들어야 할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한국 방문 결과를 정리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고 문화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장관 비서실에서 장관 일정이 바쁘다며 미루려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노트르담 복원은 대통령께서도 최우선 과제로 지정하신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한국 방문에서 얻은 중요한 성과를 장관님께 직접 보고드려야 합니다. 결국 일주일 후에 장관과의 면담이 성사되었습니다. 사실 프랑스 행정체계에서는 이 정도도 상당히 빠른 편이었죠. 그 사이 저는 부서 회의를 통해 팀원들에게 한국 방문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논의했습니다. 뒤발의 보고를 들어보니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일해왔는지 깨닫게 되는군. 부서장 앙투안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관행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거야.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프랑스의 관료주의적 행정체계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개혁하는 것은 노트르담을 복원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도전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저항을 동반하지만 노트르담 화재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해요. 마침내 장관과의 면담 날이 왔습니다. 문화부 장관실에서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과 동영상을 보여주며 1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행정 효율성과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 그리고 문화재 복원에 있어서의 투명한 정보 공개 방식을 강조했죠. 처음에 장관은 다소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디발 씨, 당신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한국과 프랑스는 너무 다른 나라입니다. 그들의 방식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저는 이미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준비해온 반박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장관님, 물론 모든 것을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핵심 요소들, 특히 디지털 기술의 활용과 부처 간 협업 시스템은 얼마든지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과 독일도 이미 유사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장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의외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제안하시겠습니까? 예산과 시간은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이 질문은 장관이 제 제안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실행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먼저 노트르담 복원을 위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 구축, 부처 간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통합 플랫폼 도입, 그리고 한국 전문가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었죠. 예산은 초기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트르담 복원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점입니다. 시간 단축이라는 말에 장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당시 프랑스 정부는 노트르담 복원이 지연될수록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좋습니다. 비발 씨, 당신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모든 변화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한국과의 협력은 환영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하죠. 저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큰 진전이었으니까요.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 저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로부터 한 달 후, 문화부는 노트르담 복원혁신위원회라는 특별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저는 그 위원회의 실무 책임자로 임명되었고, 복원 방식과 행정 시스템 전반을 개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죠. 물론 모든 변화가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우리가 800년 동안 해온 방식을 바꾸자고요. 원로 건축가들 중 한 명이 회의에서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외국의 방식을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은 프랑스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이런 저항은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내심을 갖고 설득 작업을 계속했어요. 특히 젊은 건축가와 엔지니어들은 새로운 방식에 열린 태도를 보였고 점차 지지자들이 늘어갔습니다. 중요한 전환점은 한국문화재청의 전문가들이 파리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이현우 과장님을 포함한 5명의 전문가가 일주일 동안 노트르담 현장을 조사하고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했죠. 그들의 전문성과 겸손한 태도는 프랑스 측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결코 프랑스의 방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현우 과장님이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전통과 문화적 맥락을 존중하면서 현대 기술을 어떻게 조화롭게 도입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많은 비판자들의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결국 위원회는 한국의 기술과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디지털 트윈 시스템의 도입이었습니다. 노트르담의 모든 부분을 3D 스캔하여 디지털로 복제하는 작업이 시작되었고 이를 통해 복원 계획을 가상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되었죠. 이 기술 덕분에 여러 복원 방안을 사전에 테스트하고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였습니다. 한국식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도입하여 노트르담 복원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어요. 과거에는 한 가지 결정을 내리는데 몇 개월이 걸렸지만 이제는 일주일 이내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세 번째는 투명한 정보 공개였습니다. 복원 과정의 모든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죠. 이는 프랑스 행정 문화에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시도였지만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하나둘씩 실현되면서
노트르담 복원 프로젝트는 눈에 띄게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던 복원 기간이 5년 정도로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죠. 이 소식은 프랑스 언론에 큰 관심을 받았고 한국식 혁신으로 되살아나는 노트르담이라는 헤드라인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관료주의적 관행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고 예산 문제와 기술적 난관도 계속 발생했죠. 하지만 이제 저희 팀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과 도구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생긴 것이 가장 큰 변화였어요. 한국 방문 1년 후 노트르담 복원 현장에서는 눈에 띄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화재로 소실된 목조 지붕 구조의 재건이 시작되었고 첨탑의 기초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죠. 특히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석재 복원은 전통 방식보다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되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뒤발 씨, 당신의 혁신적인 접근법이 정말 효과를 보고 있군요. 현장을 방문한 문화부 장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설득되었어요. 이 경험을 다른 문화재 복원 프로젝트에도 적용해 볼 생각입니다. 이 말은 제게 큰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노트르담 하나를 복원하는 것을 넘어 프랑스의 문화재 보존, 철학과 시스템 전체의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한국과 프랑스 사이에 새로운 문화적 교류의 장이 열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는 문화재 보존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었고 서로의 장점을 배우며 성장하는 모습이 보였죠.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지혜였습니다. 저는 기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트르담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노트르담 복원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현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첫 출근길에 마주하는 노트르담의 모습은 날이 갈수록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임시 지붕으로 덮인 채 상처 입은 모습이었지만 점차 그 위용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가슴 벅찬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배운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복원 과정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3D 스캐닝을 통해 화재 전 노트르담의 모든 세부 사항이 디지털로 복원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복원 작업이 가능해졌죠. 심지어 19세기 수리 당시 변형된 부분들마저 고증을 통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우리는 단순히 화재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트르담의 진정한 역사적 모습을 찾아가고 있어요. 복원팀의 수석 건축가 피에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뜨거운 논쟁도 있었습니다. 일부 전통주의자들은 첨단 기술의 도입에 반대하며 고전적인 방식만이 진정한 복원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저희 팀은 한국에서 배운 대로 전통과 현대 기술의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전통 기법과 현대 기술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입니다. 저는 공청회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장인들의 손길로 만들어진 스테인드 글라스 복원과 3D 프린팅을 활용한 석재 가공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복원이 가능합니다. 점차 이러한 접근법에 대한 지지가 늘어갔고 노트르담 복원은 프랑스 문화재 보존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문화재 복원 현장의 관계자들이 노트르담을 견학하러 오기도 했고 저희의 방법론을 배우려는 요청이 쇄도했죠. 한국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정기적으로 한국 전문가들이 파리를 방문하여 자문을 제공했고 프랑스 기술자들도 한국에 연수를 가서 현지의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국 간 깊은 유대 관계가 형성되었고 문화재 보존을 넘어선 폭넓은 문화 교류의 기반이 마련되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노트르담 복원 2주년을 맞아 열린 한 프랑스 문화재 심포지엄이었습니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양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했죠. 심포지엄의 마지막 날, 문화부 장관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노트르담 복원에서 시작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유럽 아시아 문화재 보존 네트워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각국의 문화재 보존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이 발표는 큰 박수갈채를 받았고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 방문을 제안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지만 이제는 그 가치가 모든 이에게 명확해진 순간이었으니까요. 현장에서의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밀한 계획 덕분에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복원이 이루어졌어요. 특히 한국에서 배운 모듈러 복원 방식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주요 구조물들을 현장 외부에서 미리 제작한 후 조립하는 방식으로 작업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었죠. 이 방식은 전통적인 현장 작업보다 30% 이상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현장 책임자 앙드레가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통제된 환경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품질도 더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죠.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행정 시스템의 혁신이었을 겁니다. 한국식 패스트 트랙 의사결정 구조를 도입한 덕분에 복잡한 관료주의적 절차가 간소화되었고 프로젝트의 진행 속도가 현저히 빨라졌어요. 과거에는 수개월씩 걸리던 승인 절차가 이제는 일주일 이내에 완료되곤 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다른 정부 부처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화부를 시작으로 점차 다른 부처들도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행정 효율화가 프랑스 정부의 주요 아젠다로 떠올랐죠.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며 한국 방문에서 느꼈던 그 놀라움과 감동이 이제는 프랑스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복원 작업이 한창이던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노트르담을 방문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문화재청장이었죠. 그는 프랑스 문화부 장관의 공식 초청으로 파리를 방문했고 노트르담 복원 현장을 직접 보고 싶다고 요청했던 겁니다. 뒤발 씨, 당신 덕분에 우리 두 나라는 문화재 보존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특별한 유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청장이 현장 투어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진정한 문화적 교류의 모범 사례가 되었어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단지 노트르담 복원을 위한 기술적 해법을 찾고자 했을 뿐이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청장님, 저희가 배운 것은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재 보존 철학,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지혜, 이 모든 것이 노트르담을 넘어 프랑스 전체의 문화재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문화부 장관이 주최한 만찬에서 양국의 관계자들은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노트르담 복원 이후에도 지속될 양국 간 인적 교류 프로그램, 공동 연구 프로젝트, 그리고 제3국 문화재 보존 지원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국 방문 당시 여권을 분실했을 때 몇 시간 만에 해결해 주신 그 놀라운 경험이 지금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작은 친절과 효율성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문화재청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문화재 보존은 인류 공통의 과제입니다. 국경을 넘어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문화의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요? 그의 말에 모두가 공감하며 박수를 보냈고 그 순간 저는 진정한 문화 교류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노트르담 복원은 단순한 건축물의 재건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마침내 그 역사적인 날이 왔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의 복원이 완료되고 시민들에게 다시 개방되는 날이었죠. 화재 발생 이후 5년여 만의 일이었습니다. 파리의 하늘은 맑았고 대성당 앞 광장은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모여든 시민들,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 그리고 언론인들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운집했죠. 저는 무대 뒤편에서 마지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공식 행사에서 저는 프로젝트 실무 책임자로서 연설을 맡게 되었거든요. 긴장된 마음으로 연설문을 다시 한번 훑어보는데 문득 지난 5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프랑스의 관료주의적 행정에 좌절하던 순간 우연히 한국의 숭례문 복원 사례를 발견한 것,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 방문을 추진한 일, 인천공항에서의 첫 충격적인 경험, 경주에서 목격한 첨단 기술과 전통의 조화,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을 프랑스에 도입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 이 모든 것이 오늘의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뒤발 씨, 5분 후에 시작합니다. 행사 담당자의 안내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무대 가장자리에서 광장을 내려다보니 그곳에는 한국 대표단도 보였습니다. 이현우 과장님을 비롯한 한국문화재청 관계자들이 프랑스 측 귀빈들과 함께 앉아 있었죠. 그들과 눈이 마주치자 서로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의 개회 연설이 끝나고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천 명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고 생중계 카메라들이 이 순간을 전 세계로 송출하고 있었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저는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단순히 한 건물의 복원을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는 인류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의지와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노트르담 복원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화재 직후 우리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죠. 800년 역사의 대성당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국경을 넘어 새로운 협력의 모델을 발견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한국 대표단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자부심과 감동이 느껴졌어요. 이번 복원 사업 성공의 중심에는 한국의 사례와 협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술과 시스템이 없었다면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을 겁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기술만 전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철학,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청중 속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대통령을 비롯한 귀빈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노트르담은 단순히 화재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전통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현대 기술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새로운 차원의 문화재 보존의 결실입니다. 외관은 옛 모습 그대로지만 내부에는 첨단 화재 감지 시스템과 구조 모니터링 장치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귀중한 유산을 미래 세대를 위해 더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을 이어가기 전에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성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웅장한 첨탑이 다시 파리의 하늘을 찌르고 있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은 노트르담을 넘어 프랑스 전체의 문화재 보존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몽생미셸, 샤르트르 대성당 등 다른 문화재 현장에서도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과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은 문화재 분야를 넘어 프랑스 행정 전반의 개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부 관료들 사이에서 약간의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두가 프랑스 행정의 느림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의 성공은 한 사람, 한 국가의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인류 공통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프랑스와 한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대표단을 향해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표했고 그들도 답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순간 수천 명의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고 그 소리는 대성당의 종소리와 어우러져 파리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설을 마친 후 저는 무대에서 내려와 한국 대표단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현우 과장님은 제 손을 단단히 잡고 말했습니다. 뒤발 씨, 우리도 당신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열정과 추진력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사실 지난 5년간의 여정은 제게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기존의 관행에 도전하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저항과 비판에 직면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의 성공을 이룬 것은 정말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희는 프랑스 문화부가 마련한 기념 리셉션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문화부 장관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노트르담 복원의 성공을 기념하여 프랑스 정부는 국제문화재 보존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파리와 서울의 캠퍼스를 두고 양국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트르담 복원에서 얻은 경험과 기술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국제적인 문화재 보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 발표에 모두가 환호했고 저도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처음 한국행을 결심했을 때는 단지 노트르담 복원이라는 단일 목표만 있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광범위한 국제협력으로 발전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리셉션이 끝난 후 저는 한국 대표단과 함께 노트르담을 다시 한번 방문했습니다. 이제 대중에게 개방된 대성당은 수많은 방문객들로 북적였지만 저희는 특별 허가를 받아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구역까지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복원된 첨탑 내부에서 우리는 파리의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세느강을 따라 펼쳐진 아름다운 도시,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모든 것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뒤발 씨,
이게 바로 국제협력의 힘입니다. 한국문화재청장이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두 나라가 만나 이런 위대한 성과를 이룬 것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이룰 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날 저녁 파리의 한 레스토랑에서 저희 팀과 한국 대표단은 비공식적인 만찬을 가졌습니다. 격식을 벗어난 자리에서 우리는 지난 5년간의 추억과 에피소드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에서 여권을 분실했던 일화는 모두에게 웃음을 선사했죠.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저는 한국의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에 그렇게 깊은 인상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때로는 위기가 가장 큰 깨달음을 가져다주는 법이죠. 이현우 과장님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때 조금 긴장했었어요. 중요한 외국 손님의 여권이 분실되다니. 하지만 그 일이 결국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네요. 밤이 깊어가면서 대화는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우리는 문화재 보존의 의미,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리고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경험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나눴죠.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진정한 국제협력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자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한국문화재청장이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노트르담의 성공적인 복원과 이를 통해 맺어진 프랑스와 한국의 우정을 위하여 모두가 잔을 들어 건배했고,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여정이 단순한 건축물의 복원을 넘어 진정한 문화적 가교를 세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한국 대표단을 배웅하면서 저는 이현우 과장님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노트르담 첨탑의 미니어처 모형이었죠. 이건 우리의 협력을 기념하는 작은 표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현우 과장님은 감동한 표정으로 선물을 받았고, 그의 주머니에서 또 다른 선물을 꺼내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숭례문을 섬세하게 표현한 작의 장식품이었어요. 이것은 숭례문의 모형입니다. 두 개의 문화재가 이제 우리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네요. 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 선물을 받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이번 협력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노트르담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관광객들로 붐비는 대성당 내부를 천천히 걸으며 지난 5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화재의 충격과 절망에서 시작해 한국에서의 발견과 희망, 그리고 오늘의 성공까지 그 모든 과정이 제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노트르담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쏟아지는 햇살 아래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문화재 보존이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미래를 향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노트르담의 복원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참된 성공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 두 나라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진 두 나라가 만나 인류 공통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힘을 합친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성장했습니다. 대성당을 나서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위용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트르담은 이제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국제협력과 문화교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여정에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을 깊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앞으로 노트르담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문화재가 국경을 초월한 협력으로 보존되고 더 많은 가치가 공유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으며 저는 파리의 거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금까지 장 루이 뒤발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의 효율적인 행정과 첨단 디지털 기술,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지혜가 프랑스의 오래된 관료주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문화재 보존이라는 인류 공통의 과제 앞에서 국경을 초월한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준 이 사연은 한국의 기술력과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멋진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우수한 문화재 보존, 기술과 행정 시스템이 세계 곳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